꼼수가 판치는 세상. 사법부에 이어 국회까지 접수? 중앙아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평화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기로 했다가 하루 전날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해외에만 나가면 꼭 한 가지씩 기상천외 한 일들을 만들어내는군요. 재미있는 건 해당 기사에 3,200여 명이 좋아요를 클릭한 온라인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댓글 내용 소개는 생략할게요. 총선이 다가오나 봅니다. 박 대통령 탄핵 1등 주역으로 알려진 김무성이 박 대통령이 부정을 저지를 성품이 아니다라며 복당파에 구명 촉구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무성은 박 대통령 탄핵에서 구명으로 입장이 바뀐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지 사법 처리를 주장한 적은 없다며 박 대통령의 형량이 지나치고 2년이나 지난 만큼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고 판단해 편지를 썼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애국 우파 세력들은 감히 김무성이 입에 올릴 주제가 되느냐라며 김무성을 향해 일제히 비판하며 분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23일 현장 조사 뒤 주중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형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며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증상이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 요건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형집행위원회 위원 절반 3명이 검사인 상황에서 외부 위원이 모두 찬성하지 않으면 과반수 의결이 필요한 형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됩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 위원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나이가 67세인 점, 과거 허리 디스크만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석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치계에서는 패스트트랙 관련 꼼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4월 23일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는 합의안을 찬성 12명, 반대 11명, 단 1표 차로 추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총에 앞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고 의결권을 잃은 이현주 의원의 한 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현주 의원의 한 표가 있었다면 12대 12로 부결이다. 왜 그토록 당원권 정지에 목매었는지 드러난다며 이런 식의 당 운영이 가능하다면 누구든 당권만 잡고 윤리위만 장악하면 반대파 3명에서 4명 당원권 정지시키고 표결 들어가는 억지가 정례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 11명,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1명 전원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소속 4개 특위원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 견해를 보이며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의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주인에 반발하며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이 여당 2중대, 3중대로 전락하는 것을 비판했다고 손학규 지도부가 저를 징계할 때부터 탈당을 결심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모를 감내했다면서 이제는 당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서 가결됐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정치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이제 누구도 바른미래당에서 미래를 찾는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4월 24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신을 지키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발언이 사보임 가능성으로 번졌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 법안 소관 상임위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개 특위 간사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대파 오신환 의원을 빼고 찬성파 의원으로 교체하려는 꼼수에서 촉발된 논란입니다. 그렇다면 사보임이란 무슨 뜻일까요?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뜻하는데 당 원내대표의 권한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회가 회사라면 상임위원회는 부서입니다.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업무의 기본 단위가 상임위원회입니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합니다. 상임위에 빼는 권한도 원내대표가 갖습니다. 언제든 특정 의원을 특정 상임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보임이라 합니다. 4월 24일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사보임 요청을 불허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문희상 국회의장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탈진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위원인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가권자인 국회의장이 거부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절차는 국회의장이 허가해줘야 한다. 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러 왔다. 의회 민주주의 율인 의장께서 국회 어른이라면 막아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가해준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는데 의장이 장본인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보임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보임은 정상 절차가 아니니 불허해달라며 패스트트랙 성사된다 해도 본회의 표결에 안 붙이겠다고 약속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제48조 6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위원을 사퇴시키고 새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임시회 중인이 사보임을 허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이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승인하면 임시회기 중에도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꼼수에게 비판과 비난을 동시에 쳐받는 거죠. 문희상 의장은 앞으로 본회의 표결 때까지는 기간이 무진장 남아있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부득이할 경우엔 표결에 안 붙일 도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의장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한국당이 원하는 사보임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휴대전화로 문희상 의장에게 국회법을 보여주면서 이걸 지켜야지요. 의장님 사퇴하세요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국민이 국회 우습게 안다. 국회가 난장판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사보임은 분명한 꼼수로 보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당 대변인 민경욱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미자 의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다. 임 의원은 이 장면 직전에 제 몸에 손을 대면 성희롱입니다라고 경고했었다. 이랬던 문 의장이 충격을 받았다며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쇼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문희상 의장은 양손으로 이미자 의원의 볼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혼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해놓고 자해공갈이라고 우기는 국회의장의 클래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야 사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 처리 합의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나서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래 못 간다며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도끼를 세웠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저게 여당 대표가 할 소리냐? 뭐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수준이 졸라 저급하네. 딱 그 짝스럽다라며. 그래 이해찬 말 잘했다. 박근혜 정권 때는 너덜 더듬어 민주당 아주 그냥 광화문 돗자리 깔고 1년 내내 노숙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던 놈들 아니었나.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생법안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해도 개무시하던 놈들이 공수교대 되니까 한국당 보고 민생 국정 내팽개치고 반대만 한다고 거품 풀고 아갈 터냐. 너것들이 해봐서 잘한다며? 그럼 너것들도 함 당해봐. 그때 너것들이 광화문에서 노숙하며
민생법안 발목 잡을 때 박근혜 정권과 한국 땅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니들도 느껴보라고 조소했습니다. 서울신문은 문희상 의장이 25일 오전쯤 오신원 사보임 허가할 듯하다고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이건 아니지, 의회 민주주의 파괴다. 패스트트랙 통과시킨다고 의장까지 나서서 아무런 결격 사유 없는 위원을 끌어내리려 하느라고 힐난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24일 정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신 비서관 사표 수리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사직 처리가 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신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사표 제출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비슷한 사안도 다르게 판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직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이 나올까 싶네요. 김기춘,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를 보면 신미숙도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송기영님, 김민영님, 김영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